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텐데요. 기능평가 2번에 해당하는 문제, 수식과 도형 그리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능평가 이제 2번 문제에 해당하는 수식과 그 다음에 도형 그리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 3번, 문제번호 3번 밑에 수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1번 먼저 이렇게 가로 열고 문제 번호를 표시를 먼저 해주시고 수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의 수식 눌러주시면 되는데 입력의 수식에서 자, 문제를 보시고 해당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자, 세 번째 수식이죠. 세 번째 여기 수식을 보시면, 문자 위에, 빼기 표시되어 있는 수식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 수식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항목.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근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두 번째 수식에 보이시죠? 아래 첨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서 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 첨자가 들어가 있죠? 아래 첨자 눌러주시고 숫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이에요. 다음 항목 가시고 가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금 위첨자로 지금 숫자 2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위첨자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숫자 2 그리고 다음 항목 다시 갑니다. 다음 항목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Y라고 그냥 쓰겠죠? Y라고 쓰시고 아래 첨자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숫자 다음 항목 그 다음에 빼기 다시 알파벳 Y 써주시고 아래 그 다음에 다음 항목 닫고 이번에는 위첨자죠. 위첨자 2 자,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넣기라는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가로 1번 문제 완성이 되겠죠. 다음 조금 간격을 띄워서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에 다시 한번 수식 들어가셔가지고 알파벳 G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적분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적분 앞에는 참 그냥 2 넣어주시면 돼요. 숫자 2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여기 적분 앞에 숫자 2 그리고 여기에는 A 아래쪽에는 분수가 들어가죠. 아래쪽 여기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분수 A와 이렇게 분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이에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다음 항목 아예 빠져나온 다음에 자, 분수가 또 필요하겠죠? 분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에는 A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아래 첨자와 위 첨자를 좀 사용을 하겠죠. 위 첨자네요. 이번에는 위 첨자. 그다음에 다음 항목 이 X 위 첨자 넣어주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죠. 다음 항목 넘어가서 D X 자, 이렇게 식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식에서 잘 문제가 제시되는 부분이 분수와 그 다음에 근호, 그 다음에 적분 부분이 가장 많이 좀 나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이 사용했던 위첨자와 아래첨자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익혀 놓으셨다가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 4번 문제 도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보자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자,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이 지금 사각형인데 사각형 크기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크기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되어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입력에 여기 사각형을 눌러주시고 일단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임의로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지겠죠? 자, 근데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기가 130에 145죠.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사각형 더블 클릭해 주셔서 너비와 높이를 문제에 맞게끔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크기 고정을 미리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설정하는데 채우기 색깔을 좀 넣어주시는 게 도형을 구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색깔은 아무거나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위에부터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지금 글상자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글상자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상자 입력에 여기 아까 우리 직사각형 그렸던 이 부분의 제일 첫 번째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드래그를 해서 글상자를 일단 만들어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면색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입니다. 여기 테두리를 눌러서 더블 클릭. 자, 기본에 먼저 가서 너비와 높이를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 이렇게 돼 있죠. 너비가 110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7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움직여지지 않게끔 크기가 바뀌지 않게 고정을 시켜버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갈게요. 선으로 가보시면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왼쪽과 오른쪽 끝이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원이라는 걸 선택을 할게요. 반원. 자, 그리고 채우기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채우기에서 면색이 문제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해보도록 할게요. 면색 빨간색. 자, 그리고 글상자에서 여러분 미리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이 세로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서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들어왔으니 한번 여기 개체 속성 들어왔으니까 세로 정렬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자, 빨간색의 글상자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글씨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바깥에 한번 눌렀다가 가운데 여기 눌러주시면 글씨를 쓸 수 있게끔 깜빡거리고 있죠. 자, 그리고 글꼴과 글자 색깔 지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글자 모양은 도둠으로 되어 있네요. 도둠. 그리고 22라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 입력을 그대로 할게요. 22.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여기 하얀색. 글씨 모양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글씨를 하얀색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사각형을 사용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먼저 그려주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보고 그릴게요. 요 도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와 높이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50 그리고 70. 그 다음에 크기를 고정을 시키고 모서리가 지금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에 와서 여기 둥근 모양 선택해주고 글씨 그 색깔 채우기 색깔 면색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는 글맵시를 사용을 해서요. 고대 5종 연기라는 글씨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여기 글맵시라는 걸 활용을 할게요. 어차피 수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걸로 일단은 만들어서 글맵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도 선택을 이미 여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글꼴은 지금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굴림으로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글맵시 모양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글맵시가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아래쪽 리본 사각형. 아마도 네, 여기 두 번째 줄의 맨 끝에 있는 여기 아래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 리본 사각형. 아래쪽 리본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설정. 하면 지금 여기 네모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줄게요. 글 앞으로. 자,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얘도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기본으로 가서 크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크기 지정되어 있는 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크기는 고정을 시키고 자, 선에 먼저 가볼게요. 선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선은 없음. 그 다음에 채우기는 글씨 색깔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파랑으로 문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면색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글맵시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머지는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림자가 아마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글맵시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없음, 그림자는 없애게끔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 글맵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의 그림. 자, 문서, 라이브러리, 문서의 ITQ, 픽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고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3번. 그리고 넣기. 자, 이렇게 지금 마우스 드래그해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이 가려지죠? 얘도 마찬가지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먼저 잡고요.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림 효과, 지금 회색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림. 자, 크기 먼저 바꿔주고 그림으로 가요. 그림에서 회색조, 아래쪽에 여기 회색조 선택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하이퍼링크까지 한번 완성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퍼링크 일단은 밑에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3페이지에다가 여기 내용을 보시고 자, 이렇게 제목을 먼저 써주시고 이 앞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 이름은 여기 오른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책갈피 이름이 지금 근대 5종으로 되어 있죠? 책갈피 한번 넣어볼게요. 입력에 책갈피 근대 5종 넣기. 자, 여기 우 앞에서 입력에 책갈피 여기 근대 5종이라는 이름의 책갈피를 만들어주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림을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눌러보시면 하이퍼링크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하이퍼링크 또는 입력의 하이퍼링크 부분도 있습니다. 입력의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셔도 돼요. 입력의 하이퍼링크 여기 근대 5종 책갈피 부분을 선택해서 넣기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도형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뒤에 있는 도형부터 좀 넓은 사각형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에 10 그리고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뒤에 있는 사각형은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선에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해서 설정.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가 더 겹쳐 있죠. 직사각형 하나를 더 그려서 더블 클릭합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킵니다. 너비와 높이, 여기 너비와 높이,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고 크기 고정. 얘는 흰색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 고정하고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오른쪽 글상자를 한번 완성을 해볼까 하거든요. 오른쪽 글상자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글상자, 여기 글상자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 얘는 크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면색과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한 문제만 나와 있고요. 선 종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신경을 써서 바꿔주면 되는데 먼저는 선부터 가볼게요. 선 종류는 점선, 점선이나 파선, 파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선으로 일단 해주시고 채우기는 면색은 색이 없대요. 색이 없대요. 그 다음에 글상자에서 여러분 세로 정렬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자, 이렇게 됐고 이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굴림 18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이미 해볼까요?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이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두리를 먼저 눌러주시고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 정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때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 네모, 하얀색 네모 사각형은 지금 궁서에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 눌러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도형 안에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자, 그럼 깜빡깜빡 거리겠죠? 1이라고 숫자를 넣어주고 글씨를 바꿔줄게요. 궁서에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똑같이 복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그리고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사각형 선택해 주시고 글상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선택이 됐다면 Shift 키를 떼주시고요. 컨트롤 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래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자,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똑바르게 복사가 일렬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면 일단 복사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다면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놓아주시면 돼요. 자, 내용은 바꿔주시면 되겠죠. 숫자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사각형은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또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시간이 되신다면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능평가 2번 문제에 해당하는 여기 수직 부분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달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차근차근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크기나 또는 뭐 글자, 색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